안녕하세요. 하브루타 코칭 연구소 소장 최지윤입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자기 표현 안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기 표현을 안 해서 걱정이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일이 있어요. 남의 장점도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심각하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하나하나 해보면 엄마고 직장인이고 아이들이고 열등감이에요.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거.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잡지사 편집장을 하다가 입시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입시 학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한두 명이 좋으면 엄마들이 입소문이 나서 막 찾아오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 올백 맞고 이런 아이도 찾아오는 반면 이제 성적이 안 되는 아이 아니면 문제성 행동을 하는 아이 등등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아이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자괴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괴감은 중독과 우울증을 부르거든요. 역시나 게임 중독도 많았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우울증도 아이들에게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칭찬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칭찬 워크숍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소개를 내가 해주는 거야. 단 칭찬으로만 해줘야 돼. 내가 나의 장점을 옆에 친구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옆에 친구가 막 소개를 되게 못해. 그럼 누구 탓일까? 내 탓이겠지? 부터 시작해서 칭찬 워크숍을 했어요. 칭찬 워크숍은 1분 동안에 그 아이의 장점만을 막 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어휘가 좀 짧거든요. 그리고 표현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장점만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1분을 다 못 채우거든요. 아니면 너무 길게 말해서 오버돼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맨 처음에 애들이 쑥스러워하고 나는 아니야. 무슨 내가 라고 하다가 가면 갈수록 애들이 입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반이 화기애애해지고 막 아래 학년을 괴롭히는 형이 어쩌다가 아래 학년하고 같이 수업하는데 얘네들은 막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칭찬 워크숍으로 서로를 소개하면서부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칭찬 워크숍을 계속 했는데 나중에 그 클래스가 좁아 터지는 거예요. 너무 그 교실이 좁아서 더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표현도 하지만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아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 아이들이 들었던 거는 잔소리였거든. 왜 못하니? 우리 애는 큰일이다. 성적이 이거야? 야, 다른 애 주변에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만 듣다가 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칭찬을 하면서 계속 듣기 시작해요. 애들이 바뀌었어요. 무섭게 바뀌었어요. 저한테 배운 어떤 쉼터 선생님은 쉼터 아이들이 이렇게 패싸움을 자꾸만 했는데 이 칭찬 워크숍을 활용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티내지 않으려고 입을 삐죽삐죽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점점 입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좀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 그 사이가 안 좋은 직원과 선생님, 그 상관 굉장히 많이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칭찬을 받으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을 안 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칭찬 워크숍을 하니까 그때서야 말을 했는데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체 칭찬에 좀 약해요. 칭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칭찬하는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보면 이제 같이 워크숍을 해보면 특히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칭찬한 적이 없었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냥 말하는 건데 못하겠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점잖은 나라거든요. 워낙에 점잖아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남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체면을 막 차렸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막 다독인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보면 안 돼. 난 이렇게 해야 돼. 막 많은 사회와 규제와 규범 속에서 나를 막 깎아내렸죠. 엄격하게. 그런 게 좋은 거야. 정확한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결과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남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굉장히 엄격한 눈으로 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잘난 게 있어? 안 되지. 교만해질 거야. 이러면서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시각으로 남도 봅니다. 남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보는 눈에서 엄청나게 많이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다면 아부나 가식이지요. 나를 보는 기준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왜 사소한 거에 막 트집 많이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소한 거에 왜 쟤네들은 저런 거 갖고 험담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막 동조해. 뭐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그렇게 스트릭한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사소한 게 막 불만인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히스테릭한 거예요. 괜찮거든요. 사람들 다 그대로 다 괜찮은 모습들인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모나야 돼. 더 정확해야 돼. 더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돼. 너무너무 이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런 눈으로 아이들을 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억압을 했어요. 아버지 잔소리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한마디 던져줍니다. 남편 아내에게 아유 당신은 그런 것도 못해? 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아이들이 건전하고 즐거운 칭찬을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해라 하면 안 돼 주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은 너 참 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과 하나님의 격려를 그 메시지를 분리하는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책망을 해도 그 사람이 확 마음이 일어나요. 격려를 받아요.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지. 사탄은 뭘 해도 사람을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음으로써 사단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더 잘해라는 말이 사실은 화살을 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어른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칭찬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칭찬을 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라 잘했구나. 우리 애가 최고구나. 요거 잘못하면 아이가 열등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과를 갖고 칭찬을 했다. 아이가 좋은 결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만 내서 좋은 결과를 내서 계속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영 아닌데 이건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영 아닌데 너 잘해. 너 이쁘네. 얼굴 오늘 화장 다 망치고 막 피폐해져 갖고 왔는데 얼굴이 참 이뻐 보이는구나 라고 칭찬했을 때 제가 나를 놀리는구나. 더 창피해요 자기가. 그리고 글씨를 되게 못 써요. 저도 글씨가 되게 악필인데 글씨를 막 써놓고 남들이 보는 데서 공책을 딱 펼쳤을 때 어유 글씨 잘 쓰네 이러면 저를 놀리는 것일까요? 칭찬하는 것일까요? 놀리는 것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도 다 귀가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두고 칭찬해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남들은 요거만 생각했는데 너는 이것도 생각했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짚어주면서 그 요소를 굉장히 잘했다고 말해주고, 또 한 가지, 너가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줘야 돼요. 특히 남자애들은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엄마의 칭찬이 막 갈급한데 엄마는 아들만 보면 막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학원에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왔어요. 엄마가 교포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전달이 뚜렷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되게 똑똑하고 막 얼굴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이나 특강 강사도 오셔서 보시고 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러고 얘가 키도 크고 되게 잘해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그림만 그리면 갑자기 손바닥과 온몸을 다 해서 그림을 막 덮어요. 도화지를 막 덮어요. 그림 일기를 한번 해봐라. 힘들면 해보면 손바닥으로 필통으로 다른 책으로 열심히 막 그림을 가리고 글씨만 보여주려고 해요. 얘가 왜 그런가. 그래서 엄마랑 상담을 했더니 엄마가 너무 못 그리기를 보면서 하하하 웃었대요. 엄마가. 아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너 진짜 잘했네 그림을. 오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 와 정말 성의 있게 그렸구나 부터 시작을 했어요. 애가 조금 보여주기 시작해요. 와 구름을 그렸네. 선생님은 여기 구름이 들어가는 그림은 정말 처음 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비하하면서 남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못했는데가 아니라 너가 있는 그대로, 아니면 정 비하하고 싶으면 이런 건 처음 보네, 네가 최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처음 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점점점 그 그림 그리는 그림으로 논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법의 일환으로 그림 수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구나 하다가 얘가 나중에 그 사람 옷을 색칠할 때 색동을 그리는 거예요. 색동 표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들고 애들한테 박수치게 했어요. 박수. 철수가 이렇게 색동을 사람 몸에서 표현을 했어. 너무 잘했지. 그 다음부터 걔가 절대로 그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되게 못했는데 요즘 뭐 해도 숙제도 그림 숙제나 만들고 다 곧잘 하대요. 그런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해줬는데 애가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연령대가 높아도 이런 뭐 칭찬해줘서 애가 잘하는 그거는 뭐 수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과정으로 칭찬하는 것, 그 아이의 언어로 칭찬하는 것, 걔가 잘 쓰는 언어, 원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언어, 그 단어, 그 방식, 그 포인트, 그걸로 칭찬해줘야 돼요.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 그걸로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면 애가 안 할까 봐. 엄마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딱 한 번만 칭찬받으면 다시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애가? 칭찬받는 행동만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겹치거든요. 한 번 칭찬을 해줬더니 그 일을 다시는 안 해. 그 아이의 작업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점점 더 집중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눈치 보게 했거든요. 자꾸 비난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눈치 보게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개성을 칭찬해주고 그 아이의 하는 방식을 칭찬해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엄마랑 아이랑 아빠랑 아이랑 막 싸울 때 보면 특별히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성이 완전히 정반대라서 그렇게 투닥거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막 되게 많은 고민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 죄가 많아서 저런 애를 낳았나, 막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가? 그 다름 속에서 사랑하라고. 그 다름을 보고 여태까지 자기가 수용하지 못했던 다른 것도 칭찬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런 아이가 주셨냐 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결과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칭찬을 하다 보면 아이를 재단하게 돼요. 행동을, 생각을. 그러니까 칭찬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수용성이 넓은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수용성이 넓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을 아주 간결하게 잘해야 쿨해 보인다는 착각들이 좀 있거든요.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의 개성, 특징, 오늘 말하는 거, 틀린 답 많이 화나게 하는 행동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교육자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아요. 칭찬하면 사람이 되게 좋아지던데요. 칭찬하니까 애가 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애가 막 되게 좋아지던데요. 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아이들을 칭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칭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잘해야 되니까 아이한테도 막 억압을 더 잘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요만큼 잘했어요. 그럼 엄마는 그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더 잘하지 그랬니? 라고 물어요. 계속 그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가 아직 그 정신을 놔버려요. 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세요? 하나님, 저는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G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C까지만 했네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그랬니가 아니라 어유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치하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냉면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뜨뜻한 칼국수를 갖다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넌 나의 마음을 모르니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시원한 것을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칼국수를 너가 나를 위해서 가져다 줘서 너무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니? 바지락까지 넣네? 잘했구나.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막 칭찬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만큼 잘하면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요거 문제야 더 잘해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타예요. 의외로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성과를 냈을 때 그 포인트를 반드시 칭찬해 줄 것 중요해요. 요건 왜 못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계획을 설립하는 것은 좋아요.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야 이건 아니잖아. 지적해서 이건 다음에 더 잘해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또 그게 있어요. 엄마들뿐만 아니죠.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은 동그라미였는데 아이가 네모를 그렸어요. 그럴 때는 너는 네모를 그렸구나 라고 칭찬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정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언제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제가 교과서에 있는 시를 읽게 해줬어요. 한 번은. 시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그러니까 참새들이 노래한다 뭐 이런 구절이 끝에 있었는데 이슬이 노래한다였나? 아까 브레멘 음악대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그러면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답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그럴 때 아이에게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하다. 다른 것도 해보자.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되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막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좀 딸리거나 이런 남자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글과 그 말에 특히 논리에 굉장히 능통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몇 달 만에 칭찬해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 아이를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각 포인트, 성취한 포인트마다 칭찬해주면서 그 아이의 노력을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나라 왜 중2병 이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어렸을 때 몸만 가져가면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TV를 켜고 아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갔더니 그런 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아빠는 피곤해. 아이가 부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표현할 길이 없어 친구한테 표현하다가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굳어져요. 더 이상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가는 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많은 부분 어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칭찬받으면 아이는 그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정말 순수한 어린 양들입니다. 근데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시기적절할 때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물론 업무 능력도 올라가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와, 이렇게 잘난 애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가?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아닌데 누가 자기를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특히 그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칭찬과 격려였던 거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인생을 최상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칭찬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칭찬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칙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칭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시도를 하는 것은 묘사를 시도를 드려요. 칭찬에도 기술이 있거든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관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찰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규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의 안경은 동그래서 너무너무 이쁘구나, 얼굴에 잘 어울리네 라고 말을 한다던가, 미소를 활짝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개성 있는 화장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다 개성이 있고 칭찬할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칭찬을 누가 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연습을 해요.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 장점을 막 칭찬을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러면서 단점도 숨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장점도 단점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해지려면 칭찬해 줘야 돼요. 열등 숨기지 않아야 되니까. 너는 충분히 잘났고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너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랬을 때 장점도 단점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칭찬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보면 칭찬할 것이 안 보이고 잔소리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힘든가 봐요. 네, 아이의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칭찬을 한마디 해줘서 아이가 갑자기 좋아지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잘해 칭찬해줬다고 사람이 막 바뀌면 그렇지 않아요. 어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꾸준함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 새롭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에 대해서 성실합니다. 근데 잔소리가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하나는 내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혹시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물론 반복을 해요. 하지만 잔소리는 아이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꾸준히 반복되는 잡음이에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내 맘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아이가 잘하는 방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를 칭찬을 해줘야겠다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때 노력이 필요해요. 정 안 되면 어머니께서 아이 그 수첩이나 그 프린트물을 하나 만드셔서 붙여요. 칭찬하자.
아니면 우리 애가 어떤 걸 잘하고 있나 칭찬거리를 몇 개 적어서 막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애들 볼 수 있게. 넌 이걸 잘하네, 저걸 잘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도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어머니도 칭찬받으세요. 정 안 되면 아이들한테 엄마 칭찬 좀 해봐.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갖고 있어요. 들으면 눈물 나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잔소리하고 투닥거리느라고 잘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엄마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1분 동안 이야기해봐. 1분이 안 됐네? 다시 해봐.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에게 그 칭찬을 어머니가 들으세요. 그래, 어떻게 하면 엄마가 그 칭찬을 계속 듣거나 다른 칭찬도 들을 수 있을까? 물어보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 역시 잔소리할 게 많이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어머니들을 억압시키는 것,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시길 바래요. 억압과 죄의식이 아이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행복이 도움이 돼요. 물건 살 때만 행복해하는 거 말고 삶에서 기쁨으로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스스로 느끼시고 그 행복을 아이한테 전염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던 엄마가 계셨는데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효과적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칭찬만 해야 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이들은 경계선을 정해주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 원칙이 너무 디테일하고 막 이렇게 세밀해서 문제지, 원칙은 필요해요. 옳고 그른 거 아주 큰 바운드리에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 하브루타 수업 시간에는 몸 동작이 굉장히 격해요. 원칙은 그 토론을 올바르게 잘 끌어가면 된다지, 딴청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몸짓 발짓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중하면 정숙, 몸 딱 바로 잡아서 바른 자세로, 차렷 자세로. 애들이 군인인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규칙을 버리되 큰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 원칙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청년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알려줘야겠죠? 나도 알아야겠죠? 행복은 전염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 말에서는 남도 행복해지는 말이 나가요. 남을 자꾸만 규제하면 그 사람 입에서도 결국 규제하는 말이 나가요. 행복은 물론 무조건적인 자유 방임은 아니에요. 규제는 있지만, 원칙은 있지만 그것이 억압은 아니라는 거죠. 칭찬, 표현, 그리고 긍정, 수용,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어른 자신에게도 중요해요. 요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연습을 시작하셔서 행복한 대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주동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를 만나보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많은 문제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도 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